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가 비수도권 최초로 노선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남도 내 3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천안역부터 천안터미널까지 3.6km 구간에서 독립보행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보행 환경 실태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가 프랑스의 한 반도체 관련 회사와 660억 규모의 합동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가 정부에 처음 요구한 지 2년여 만인데요. 비수도권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 급행버스, 일명 M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노선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기존 광역버스나 간선 급행버스에 비해 정류 장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버스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운영돼 왔던 이 M버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세종과 대전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세종, 대전 간 M버스 한 개 노선에 대해 신설을 확정한 겁니다. 비수도권에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세종, 대전 양 도시 간의 이동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의 구체적인 윤곽도 나왔습니다. M버스는 두 도시의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7.5km 이내 구간에만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세종시 구간에 설치가 확정된 버스 정류장은 모두 6곳입니다. 도담동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출발해 고운동과 종촌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을 거쳐 중간 정차 없이 대전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승객 수요는 물론 기존 BRT 노선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는 데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전시 구간에도 종점인 대전시청을 비롯해 모두 6곳의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세종, 대전 간 M버스 운행까지는 사업자 선정과 운임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대전과 세종, 충북으로 가는 광역 노선에 다음 달부터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1 노선에 다음 달 14일부터 2층 전기버스 2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층 전기버스가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만 운행해 왔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2층 버스는 승객 좌석이 70석으로 기존 좌석 버스보다 30석가량 많아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와 천안시가 프랑스 에어리퀴드사와 5천만 달러, 하나 660억 원 규모의 합동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이미 천안 5산업단지에서 반도체용 희귀 고순도 산업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3만 2천 제곱미터 확장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7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 본사 R&D 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에어리퀴드 희귀가스 부문 관리자 플로랑 샤포트, 에어리퀴드 솔루션즈 코리아 정윤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1902년 설립된 에어리퀴드는 지난해 기준 직원 6만 6천여 명, 매출액 31조 원 규모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제조 기업입니다. 얼핏 보면 깨끗하게 잘 정비돼 보이는 인도도 누군가에겐 불편투성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천안 시내에서 독립보행 챌린지에 나섰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권용재 씨가 흰 지팡이를 짚어가며 점자 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져 버린 점자 블록에 당황해합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음향 신호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가 음성 유도기 버튼이 있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간판이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리 부상이 많이 생기니까.
도내 3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천안역에서 천안터미널까지 3.6km 구간에서 독립보행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도 불법 주차된 차량도 시각장애인에겐 위험 요소입니다. 장애인들이 건너기엔 신호등도 너무 짧았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 팀원이 복지재단의 미래형 독립보행 지원 사업으로 센서형 보조 장비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애물이 나오거나 하면은 진동으로 내 팔에 진동을 느껴주기 때문에 진동이 온 다음에는 지팡이로서 그 위험물을 다시 한번 찾고. 한편 천안시는 장애인 보행권과 관련된 천안시의 시정 질문에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 블록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산페이 구매 한도가 줄게 됩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유지될 예정인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산시는 내년에도 할인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현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 달에 개인은 한 사람당 100만 원, 법인은 5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월부터 8월까지 아산페이 월 평균 판매량은 약 208억 원이었지만 9월 들어 291억 원이 팔렸고 이달에도 24일 동안 270억 원가량이 소모됐습니다.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4일 기준 잔액은 약 400억 원. 최근 판매치를 고려해 볼 때 연말까지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11월부터 아산페이의 월간 구매 한도를 법인과 개인 모두 7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역시 잔액에 따라 구매 한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산시는 당초 할인액을 기존 10%에서 8%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와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지원될 경우 월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소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아산페이 총 발행액은 올해 약 2,700억 원에서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로 크게 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 세종 지역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고교 학점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이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이른바 고교학점제. 앞으로 고등학생도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지는 건데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세종에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2025학년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사제도 마련 등 큰 틀의 교육 체계를 설계 중이라면 시도교육청에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비롯해 강의실 같은 학점제용 교육공간 조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도 내년부터 16개 모든 일반계구를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까지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공해서 학교의 부담도 덜어지고 선생님이 그 과목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까지 앞으로 2년 남짓.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다양한 과목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충청지방통계청이 주관한 지자체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2021년 아산시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협력업체에 대한 수출 다변화와 사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건학 50주년을 맞은 선문대학교가 아산 캠퍼스 원화관 아트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선문 50년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연혁보고와 기념 영상 상영, 축사, 장기근속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미래산업 분야 특성화대학, 학생이 성공하는 넥스트 혁신대학 등 미래 100년을 향한 4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기념사에서 선문대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닌 유일한 대학을 지향해왔다며 국가 발전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국제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현정 의원인데요. 시민이 우선인 체육시설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의 주 목적은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보다 밝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우리 생활 곳곳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2022년 기준 163개소입니다. 2011년에 33개소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고 공원 내 체육시설이 21개에서 69개, 공원 외 체육시설이 12개에서 94개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가는 우리시 체육시설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주체 중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는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주치원읍과 아름동은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민원 처리에 대해 세종시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모함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산책 중에 발견하신 파손된 체육시설의 수리를 어느 부서에 요청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소관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인지 시설관리사업소인지 주치원읍인지 아름동인지 일일이 확인 후에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생활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리 주체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가 일원화된다면 시민들의 민원 처리가 보다 간결해질 것이고 통합 관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며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 운영 업무가 통합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이른 새벽이나 심야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 대전, 경기도 일부, 경상북도, 예천과 김천, 경상남도 창원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와 시스템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서 간의 혼선을 빚게 되는 조직 구성은 대부분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오로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답은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10월 경로회당을 맞아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 26명에게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과 대통령 서한문 등을 전달했습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통일신라 때부터 왕이 장수 어르신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지난달 말 기준 100세 이상 노인 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달 4일까지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센터는 이 기간 동안 경로당 10곳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손동작과 노래 부르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방문 일정은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 시민포럼은 다음 달 1일 장존동 모나무르에서 제100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날 토론은 문화재 복원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또 온양행궁 복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박동석 문화재청 전문위원회 발표도 이어집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방축천 음악분수의 올해 공연이 오는 31일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곳 음악분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5월 1일 2년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으며 그동안 관람객이 하루 평균 200여 명, 최대 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음악분수의 연출곡을 추가하고 운영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큰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정호수 잔디광장에서 국화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화단국과 분재국, 입국 등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됩니다. 또 국화 전시 외에도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신예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15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34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유통에서 배송 및 운반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8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코리아에서 조명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9-0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